네, 최하정 씨는 그 동안 외모와 긍정적인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분을 볼 때 어떤 내면 아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시나요? 되게 즐거운 내면 아이. 너무 즐거워. 항상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그분. 그러니까 상큼한 그 레몬 같아요. 그리고 청량제 같고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얼굴 보면 입꼬리 울리고 그 눈웃음을 지면서 목소리도 하이톤으로 할 때 되게 이렇게 시원하고 상큼하고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느낌? 참 그래서 아우 저분은 참 저 보배로운 마음이 있구나.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잖아.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희망적으로 말하고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적인 사람이 있고 한데 전자예요. 그리고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냥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 절망적인 사람. 그냥 우울해. 갑자기 좋았다가도. 근데 이분을 보면 좀 우울했다가도 아, 다 괜찮아 이런 느낌이라 참 저것도 복이구나. 남한테 저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참 복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참 귀엽고 참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요새 유튜브를 시작하시면서 공개하는 먹거리나 가방 등이 올라올 때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또 홈쇼핑에서 30분 만에 전자 제품이 9,000대를 판매할 정도로 되게 그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즐거운 아이예요. 저분이 뭘 팔면 그 에너지를 느끼거든. 시청자가 보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아, 저 에어컨을 키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밝아지는구나. 모델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걸 파는 쇼핑 호스트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이미지로 투사하거든. 물건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우울하고 되게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판매해봐. 잘 팔리겠습니까? 근데 그건 에너지가 나오는 건 잠재의식이 하는 거거든. 머리로 밝게 만들려고 되지 않거든요. 잠재의식의 에너지는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엄청난 자기의 보물인 거지.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즐거운 거로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막 이럴 때 진짜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욕구가 올라오지.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런 욕구. 그래서 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가 파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말할 때 내용보다는 그 사람이 온몸으로 잠재의식이 풍기는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집안에서 막내셨는데도 여자는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집안 분위기에서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고 하면서 제사 지낼 때 최하정 씨도 같이 절을 하게 하는 등 남자 형제와 차별 없이 키우셨다고 해요. 이런 어린 시절이 최하정 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 저렇게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내고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 유명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죠. 보통 에너지 기운 갖고 그렇게 되나? 주눅 들잖아. 근데 아무에게도 주눅 안 들고 항상 웃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무의식에서 심어준 거지. 남자 사이에서도 기죽지 마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대로 다 흡수하거든. 잠재의식이 그게 다 새겨지고 그 잠재의식이 삶을 만들어요. 어떤 걸 집어넣어 주는가가 중요한데 아버지가 당당해라. 너는 남자하고 똑같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저도 살면서 남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당연히 내가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너는 남자보다 낫다.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빠가 저한테 지배를 당해줘. 내가 아빠 이런 거예요 하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들어줬거든.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 하나도 꿀리지 않는다고 아빠가 직접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게 제 무의식에 각인돼 있으니까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친구들은 되게 어렵고 무섭다는데 나는 좋기만 하고 교수 식당 가서 밥 얻어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 정도로 그게 거침이 없은 부분이 있는 게 부모의 그런 무의식 속의 가정교육 덕분이죠. 근데 아버지가 되게 엄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여자가 어디 막 이런 얘기 들었던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남자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이걸 교정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게 지난해요. 어린 시절에 막 아프고 두렵고 했던 그 여자 마음 느끼면서 기억 버리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올라오는 두려움도 많이 뽑아내야 되고 이런데 축복받은 거지. 그런 아버지를 만난 건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제 아무리 많아서 아무리 좋은 걸 해줬어도 그 최하정님한테 여자는 이런 거야. 여자는 남자보다 못해. 이런 거를 심어줬더라면 저렇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못 살 거예요. 남자한테 주눅 들어서 날마다
절절매면서 사는 여자가 돼 있겠지. 근데 아버지가 재산보다 더한 걸 물려준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지금 60세 나이인데도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어린 시절에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외로움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격이 밝으니까. 그리고 성격이 재미있는 사람은, 재미를 잘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결혼이란 꼭 애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재미있으려고, 둘이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 안정감을 어디서 찾느냐?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이 경제활동도 하고 의지하거든. 근데 이분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자기가 벌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안정감이 있죠. 현대인은 그 돈에서 안정감을 많이 찾는데, 일단 정서적 안정은 얻었고, 두 번째 재미를 느끼는데, 연예계 활동을 하니까 많은 연예인 친구들이 있고 성격이 좋고 밝으니까 연예계에서 왕따 당하고 미움받으면 외롭겠지, 그치? 누구를 찾겠지만 내성적이 자꾸 밝으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재미있게 할 거예요, 아마 이분은. 이분이 한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도너츠 같은 거 튀길 때 기름 튈까봐 큰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튀겼는데, 자기들 아기들이니까 니네 여기 오지 마 이러고 튀기는데, 엄마의 그 선글라스 끼고 실내에서 튀기는 걸 보고 자기가 어렸는데도 우리 엄마 참 재밌다,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하니까 그런 걸 느꼈대요. 스스로 재미있게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지, 무의식에서. 그리고 엄마가 아기들한테 번데기가 영양식이잖아. 그걸 해주고 싶은데 길거리에 사 먹는 거는 비위생적이니까 한 말을 사다가 그거를 이렇게 볶아주면, 아이들은 왜 그렇잖아. 밖에서 이렇게 신문지에 이렇게 삼각 꽃갈 모양으로 우리 때는 해서 거기다 번데기 넣어줬거든요. 그걸 먹고 싶은데 집에서는 맛이 안 나잖아.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는 게 맛있듯이. 그러면 엄마가 그 역할극을 한대요. 이렇게 신문지에다 이렇게 말아주면서 이렇게 주면 아줌마 더 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막 이런 거 한대요. 안 돼요. 남는 것도 없어요. 막 엄마가 이렇게 하고 되게 재미있게 해주고, 자기들을 재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사는 법을 알려주신 거라 자기 엄마를 엄청 존경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제 어렸을 때 이상형이구나. 엄마의 이상형. 제 친구 엄마 중에 되게 재밌는 엄마들이 있었거든.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엄마는 재미만 없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프잖아. 아픈 사람이 뭐 재밌을 일도 없고, 원래 성격도 재미없지만 아프기까지 하니까 노잼 플러스 우울증이었거든요. 그래서 밝고 쾌활한 엄마가 좋았고, 거기다 재미까지 있으면 천국이야. 막 난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는데, 아까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워서 혼자서도 너무 재밌을 거예요. 혼자서 도너츠 튀기면서 얘기도 하고, 그치? 근데 그것도 머리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 참 잠재의식이 무서운 거야. 엄마의 재밌게 사는 걸 보고 배운 사람만이 그걸 즐기면서 할 수 있지, 그걸 안 본 사람이 즐기면서 할 수 없어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또 재미있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도너츠 튀겨봤자 마음 자체가 이미 재미있는 마음이 안 나오거든. 그 마음은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독신으로 살아도 뭔가 이렇게 볼 때 되게 외로워 보이고 되게 혼자 있어서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되게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면서 남한테 행복을 주고 혼자 자체에 생산하는 재미를, 즐거움을, 행복을 생산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있지. 사람은 남과 함께 있어서 꼭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남과 함께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와줘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자기의 잠재의식의 문제란 얘기죠. 내면 아이의 문제예요. 내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또 내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따라서 자기 삶이 결정되는 거고, 자기 삶의 행복을 느끼는 방향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아이를 알고 그걸 치유하고 이럴 때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한테 딱 맞는 삶이란 어떤 거지 이것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도 알고, 그렇게 되겠죠. 이분은 타고날 때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은 재산을 받고 뭐 엄청 높은 지위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소중하게 돈으로 크고 이거를 재산으로 여기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고 내면에 있는 그 내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닮게 되거든. 근데 얼마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인정해줬는가, 아이를. 이게 최고의 유산인데 너무나 최고의 유산을 받고 정말 그러니까 따로 부족함이 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따로 돈을 받지 않아도. 표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존재 같아서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동영상을.